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키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2020 코트 구매 가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코트는 겨울에 남자들이 멋부리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죠. 이제 올해도 벌써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데이트, 연말 모임 등 멋을 부리고 싶은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코트를 선택하게 되죠. 코트는 우리가 1년 동안 구매하는 옷 중 가장 비싼 아이템이라서 비싼 돈을 투자한 만큼 제대로 나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코트를 선택하면 좋을지 소재부터 핏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뤄볼 예정이니까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트를 구매하려면 일단 어떤 코트가 있는지부터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코트의 종류는 싱글 코트, 더블 코트, 로브 코트, 발막한 코트, 더블 코트, 핏코트 등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버튼의 숫자라든지 라펠의 크기에 따라서도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코트는 저렴한 품질로 여러 벌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번 살 때 제대로 오래 입을 옷을 구매를 하셔서 매년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은 아무래도 싱글 코트를 꼽을 수가 있죠. 싱글 코트는 이런 식으로 겨울 코트 하면 생각나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고요. 단추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체형이든지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벌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싱글 코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더블 코트인데요. 더블 코트는 이렇게 앞섬을 겹칠 수 있도록 나오는 것이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싱글보다 품이 좀 크게 나오는 편이라서 체격이 크신 분들이 입으면 풍채가 좁고 멋있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왜소한 분들이 입으면 아빠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키 크고 마른 체형이 입으면 마른 느낌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옷은 바로 이 로브 코트인데요. 로브 코트는 이런 식으로 샤워 가운처럼 뒤에 끈이 달려있는 코트를 뜻해요. 기장이 보통 길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 로브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한 벌의 원피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성적이고 유려한 느낌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젠더리스 룩에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부드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을 원하신다면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발막한 코트도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발막한 코트는 이런 식으로 레글런 슬리브가 있는 남성용 오버코트를 뜻해요. 또 다른 특징이라면 라펠이 없고 카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깨 라인이 없는 레글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둥글고 귀여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캐주얼한 무드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떡볶이 코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더플 코트도 있죠. 이렇게 달린 토글이 떡볶이처럼 생겼다고 하는 데에서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더플 코트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총사령관이었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입어서 유명해진 아이템인데요. 원래는 어부의 옷과 군복에서 시작이 됐던 옷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느낌이 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교복으로 불릴 만큼 베이지 컬러가 유행을 했었죠. 토글이 달려있고 후드가 있어서 귀엽고 캐주얼한 무드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핏코트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동안 트렌드에선 외면받던 핏코트였지만 올해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트렌드 아이템으로 핏코트를 출시하고 있죠. 더블 브레스티드로 기장이 짧게 나온 스포티한 무드의 코트인데요. 영국 해군의 선원용 코트에서 유래한 만큼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트렌드 세터라면 이렇게 레귤러 핏으로 나온 핏코트보다는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온 핏코트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의 핏은 어깨선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는 테일러드 핏과 오버핏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드 핏은 각이 잘 잡혀있고 흐르는 선 자체도 딱딱하고 단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핏의 코트를 잘 찾아 놓으시면 5년이고 10년이고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활용도에 있어서는 오버핏이 더 좋겠는데요. 오버핏은 선이 부드럽고 유한 느낌이 있어서 캐주얼하게 활용하기가 좋아요.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핏이기도 하고 한겨울에는 특히 추우니까 안에 이것저것 껴입기도 안성맞춤입니다. 코트는 정말 체형을 많이 타는 아이템이거든요. 마네킹처럼 어떤 옷을 입혀놔도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완벽한 체형이 아닌 이상 자신에게 찰떡인 코트와 어울리지 않는 코트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테일러드 핏의 더블 코트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어울리더라고요. 코트의 핏과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직접 입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자신에게 어울리는 코트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날 잡고 백화점에 가서 싹 돌면서 코트들을 다 입어보세요. 이왕이면 최소 20만원 이상대 브랜드에서 나온 코트를 입어보시면 나에게 맞는 핏과 원단의 두께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코트의 두께감도 핏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식의 얇고 찰랑거리는 핸드메이드 코트는 이너도 같이 얇은 옷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입은 것 같은 캐시미어 니트가 있겠죠? 속에 너무 두꺼운 옷을 입고 얇은 코트를 입게 되면 소매통의 느낌도 이상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두껍게 나온 코트는 사실 뭘 입어도 괜찮은데요. 안에 맨투맨 후드 같은 두꺼운 옷을 입으려면 핸드메이드 코트보다는 이렇게 두꺼운 원단감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죠? 물론 이런 두꺼운 코트는 안에 얇은 옷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우터보다 두꺼운 이너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는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주로 체격이 작으신 분들이나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두꺼운 원단의 코트를 선택하기보단 얇은 원단의 코트가 더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원단도 두껍고 품까지 넓어버리게 되면 아빠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체격이 좀 크신 분들이나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두꺼운 원단의 코트가 더 잘 어울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맞는 찰떡 코트를 찾는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많이 입어보고 거울도 보고 사진도 찍어서 지인에게 보내고 매장 직원한테도 물어보면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평소 코트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코트를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시중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코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든 코트는 울이 70% 이상은 혼방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울의 종류인 울, 알파카, 캐시미어, 모헤어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70% 이상 함유된 것을 추천드릴게요. 화학섬유 위주로 만들어진 코트는 아무래도 소재 질감이 싸구려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풀과 정전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울 비중이 높을수록 보온성이 좋아서 따뜻해요. 물론 울 100% 코트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닌데요. 울이 100%일 경우 까슬까슬한 터치감이 있고 무겁고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섬유들을 혼방해서 단점들을 보완하는 편이에요. 터치감을 올리기 위해서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캐시미어를 혼방을 하는데요. 캐시미어를 혼방하면 가볍고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캐시미어는 보통 같은 중량 대비 울보다 3배의 보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급 코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정말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물에 약해서 눈이나 비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구성이 약해지고 무엇보다 가격은 엄청 올라가게 되죠. 캐시미어가 고급 소재라고 해서 캐시미어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울 92에 캐시미어 8%가 혼방된 타임 옴무의 코트가 울 80에 캐시미어 20%가 혼방된 도메스틱 브랜드의 코트보다 더 가볍고 터치감도 좋은 편입니다. 이거는 사용된 울과 캐시미어의 그레이드 때문에 그래요. 울과 캐시미어의 그레이드와 편집 방식이 캐시미어 비율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울과 캐시미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성 섬유를 혼방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울 함량이 낮아질수록 아무래도 보온성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량 자체를 무겁게 해서 보온성을 주는 편이죠. 다만 울 함량만큼 울의 그레이드도 중요한데요. 높은 그레이드의 울이 쓰였다면 울 70에 합성섬유 30이 혼방된 코트가 울 90에 합성섬유 10% 혼방된 원단보다 더 가격이 비쌀 수도 있어요. 화학섬유는 보통 내구성 향상과 터치감 향상을 위해 혼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성섬유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겠죠? 아크릴을 혼방하게 되면 가격은 낮아지지만 보풀의 위험성이 있고요. 폴리를 혼방하게 되면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조금 소재감에서 뻣뻣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크릴과 폴리 둘 다 특유의 번떡번떡한 광이 있어서 조금 저렴해 보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화학섬유 중에서는 나일론이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캐시미어를 혼방할 때 약해진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나일론을 많이 혼방을 해요. 높은 탄성과 복원력이 있어서 내구성이 많이 올라가고 터치감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일론의 단점으로는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핏, 두께감을 알았으면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코트는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옷 중 가장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예산 설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라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10만원 미만의 코트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고요. 최소 10만원대의 코트를 추천드릴게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기본 코트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최소 20만원 이상대의 코트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20만원 이상의 예산을 설정해 두셔야 디자인과 컬러 둘 다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만원대 코트를 고를 땐 Simple is best를 기억해주세요. 학생분들은 코트를 구매할 때 사실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없으시죠. 참고서도 사야 되고 전공서적도 사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고급진 코트를 건져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를 추천드릴게요. 무신사 스탠다드나 페이퍼리즘 같은 브랜드에서 이 가격대에서 코트를 정말 잘 만들고 있습니다.
20만원 이상대 코트를 선택할 땐 아무래도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데요. 울 혼방률도 높아지고 이 가격대에서는 캐시미어가 혼방된 원단도 많이 보이고 특이한 디테일이 들어간 디자인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가장 기본적인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를 선택하실 땐 원단 퀄리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시미어가 혼방된 원단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가 들어간다거나 색감이 좀 고급스러운 컬러를 뽑아냈다던가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학 섬유가 혼방될 수가 있어요. 이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 혼방률이 70% 이상이 되는 걸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입을 수가 있겠어요. 고가의 코트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품질이 정말 많이 향상이 되는데요. 디자인과 컬러의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지고 무게감이 정말 가벼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높은 그레이드의 울과 캐시미어가 혼방이 되었기 때문에 코트를 입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얇은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미어를 많이 혼방될수록 보온성이 높아지겠죠. 이 가격대에서 코트를 잘 만드는 브랜드들을 말씀드리자면 타임홈무, 솔리드홈무, 질스튜어트 뉴욕, 알레그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코트 구매 가이드를 제작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코트 올해도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